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부동산 학개론 필살 합격 비기 올린 이후 2주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추석 연휴도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좀 바쁘기도 했고 회사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예, 그렇게 하고 정말 이번에 오늘 올리는 이 민법 합격 비기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이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내용 보고 있으시겠지만 양이 어마무시 방대하다 못해 정말 제가 이거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어, 정말 개인적인 시간 다 투자해서 매진에 매진을 거듭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말 어제 오늘 주말도 다 반납해가면서 카페에서 또 집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아까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까지 마무리하면서 딱 그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그때 국제시장에서 거의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울부짖으면서 정말 뭐 어머니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울잖아요. 제가 진짜 딱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나름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네. 자, 이제 각설하고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시간도 없으시니까 빨리 준비해서 제 준비한 거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왼편에는 민법 내용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범주, 질문, 어디를 물었나,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었나를 한번 정리하는 이것만 해도 내용을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이 양의 타이핑 양도 방대하지만 그걸 분류하고 또 뽑아내고 빼내고 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자, 역으로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거의 한 300줄인데요. 이제 나머지 34회부터 그거에 맞춰서 옆에 29회까지 번호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떤 것들에서 이게 나왔는지 역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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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이 패턴을 익혀야 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정작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35회에서 뭐가 나올 거냐?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고 계신 거. 요거, 요거 다 준비했습니다. 빨간 거 특히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보는 거고 파란 거도 거의 못지않게 중요하다. 빨간 거는 거의 100%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까만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노란 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여기 왼편에 보시면 다 있죠?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명의신탁까지 그냥 다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느냐 두 개가 나오느냐 차이는 있었어도 무조건 나옵니다. 네, 여기서 5문제, 6문제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분류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부동산 학개론 보신 것처럼 까만색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뺀 거고 뭐 이건 의미 없죠. 회색은 한 번이나 뭐 거의 뭐 크게 중요한 걸 묻질 않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이 300주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이 옆 시트, 여기, 상세 정리, 여기에다가 다시 제가 저 까만 것과 회색을 뺐습니다. 네. 그리고 이 34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면 글씨를 크게 해야 되니까 29회부터 34회까지 6개년도, 부동산 학교는 28회부터 있었는데 큰 의미 없어서 항상 저는 6개년도 가지고만 분석을 하는 걸로 패턴을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숨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거 정말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확대를 해서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민법 합격 필기. 자, 영상 들어갑니다. 35회 뭐 나올 거냐? 전체 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빨간 것과 파란 거를 집중해서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살짝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조금, 네,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과 답 이제 이 타임 되면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네, 준비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찍는 거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5회. 자, 시작합니다. 상대방 법률 행위의 총칙에서 법률 행위의 종류,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 제가 예전에 제 민법 공부 방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죄소 없다, 유죄소 없다, 상대방 없는, 유재석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적중했죠. 재단법인 유언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협의회에서 요렇게 해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가 유증이 나왔죠. 유증 나오고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100% 소유권 포기가 나올 것입니다. 네, 소유권 포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질문 요상하게 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묻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그거기 때문에 유죄 나왔으니까 소유권의 포기가 나오거나, 이게 99%로 나오겠지만 또 말장난한다고 유증 나왔으니까 이제 유언을 내는 거죠. 예, 1% 10%의 확률로 유언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하고 같이 나오냐, 그 상대방 있는 행위들 있죠. 뭐 동의, 철회 뭐 이런 거 쭉쭉쭉,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낼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요거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글씨가 큰 거는 뭐 보기 좋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패턴을 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보여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보십시오. 자, 요걸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글씨가 작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네,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니까 뭐 확대를 하시면서 보는 방법도 있겠고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쳤던 32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왔고 유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곧바로 제가 그래서 하고 맞춰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자, 유죄 나왔게 한 게 이제 이번에는 소입니다. 소유권의 포기. 이제 유증 냈으니까 말장난한다고 요 뒤에 유증 유언이니까 유언 낼 수도 있다, 이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려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계속 나왔죠.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것도 그냥 빨간색 그냥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시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매도인 본인의 기준입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요 케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증여는 유효, 가장 매매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내용 기억해 놓으십시오. 무조건 나옵니다. 보십시오. 쭉 나왔죠? 빨간 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임의대리인 중에 복대리인 관련해서 복대리인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복대리인 내용을 파악을 해 놓으십시오. 지금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이 30분 넘어갈 겁니다. 영상이. 예. 그 다음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뭐 대리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여기 있죠. 요 보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요 네 가지 나오고 딴 거 하나 딱 나옵니다. 한정 후견 딱 나오면 그 답입니다. 한정 후견 기억하십시오. 한정 후견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의 하자 원칙. 여기에서는 대리행위의 하자에 본인의 착오가 있었지만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취소가 불가하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 이제 말장난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 여기에서 요 까만 거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거의 안 나왔죠. 대리인에 향한 계획의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의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무권대리. 무권대리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그 표현대리는 성립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계약의 철회는 무권대리를 행한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하고 확답을 안 하면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했다고 해서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말장난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권.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인 악이라도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악의자에게도 최고권 인정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넘어갑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반사회 질서 쪽에서 거의 100% 나오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봤다. 그럼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냥 접근하면 됩니다. 이거 한 원칙 가지고 가면 한 문제 맞춥니다. 그 다음 취소는 일정 기간 경과하기 전까지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에서의 토지거래 시에 갑과 을의 계약을 을이 병에게 전매를 하고 병이 자신과 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 예,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관계를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릴린 것도 지금 힘이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추인을 하면 추인을 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소급적 유효 안 됩니다. 이거 말장난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하여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요 위에 거하고 요거하고 헷갈리라고 냅니다. 예, 요거 자 세트로 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보시고요. 하도 많아서 좀 빨리빨리 까만 거 넘어갈게요. 조건의 의미.
뭐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 것의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붙은지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항상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 두 개 제가 세트로 묶어놨죠.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뭐 무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개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가장 조건의 불법 조건. 자, 선풍기 위반, 선량한 풍토, 기타 사회질서 위반은 조건 법률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기타 이러면 무조건 무효구나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무조건 나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 기한. 자, 아까 이것도 뭐 비슷하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또 말장난 하니까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언제부턴지.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법 넘어가서 물권적 청구법에는 지금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재원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예, 요거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는 방해 제거 행위, 방해 예방 행위, 방해 예상에 대한 담보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염려 시에는 방해 예방 손해배상 담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다른 얘기죠. 구분하시고요. 사용 수익 시 시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효 완성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 명의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 또 같이 기억하십시오. 청구권 보전을 위한 등기, 이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마친 을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마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정은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 책임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되니까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로받은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 추가로 참고하십시오. 등기의 실질적 유효 조건. 전세권, 이거 전세권 존속기한 잘 나오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 단골 손님입니다. 멘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도 중간 등기 생략에 합의가 있어야 최종 양수인이 최종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너뛰는. 네. 합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둘 사이가 아니라 셋 사이 각각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다음 타이틀이 지워졌는데요.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시기는 등기 시이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들 케이스를 익혀 놓으십시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 이 두 가지는 뭐 그냥 루틴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점유자의 지위,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서 이 멘트는 중요합니다. 이 멘트는 단골 멘트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이라고 해서 자주 점유자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입니다. 기억하시고 요거 제가 한 칸을 뺐네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입니다. 예. 빠졌는데 점유자의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점유자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권한은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점유의 태양이죠.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 본권의 소에서 패소를 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또 요거 언제부터냐, 이거 말장난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때는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도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후 또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단골 멘트죠. 기억하십시오. 점유취득 시효.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릅니다. 그 다음 부합도 자주 나오죠.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을 합니다. 이 부합은 단골 손님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반환 청구권,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합유. 이 공동 소유 중에 합유가 가장 많아요. 합유를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가능하다. 기억하십시오. 공유 지분. 이 지분도 중요하죠. 공유물의 그 지분의 처분 사용 수익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멘트 기억하십시오. 분할 청구는 안 됩니다. 처분 사용 수익은 되지만 분할 청구는 안 됩니다. 공유자 간의 공유물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은 각자가 가능하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멘트도 중요합니다. 지상권으로 넘어와서요. 지상권의 성질. 네, 요거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저당권과 담보 가치 설정만을 위한 지상권 설정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 시 이 건물의 축조로 토지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료 체납은 새 양수인에게서 다시 기산하여 2년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이 청구된다. 요거 똑같은 겁니다. 예, 요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2년. 뭐 합쳐서 2년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기산해서 2년이 경과해야 새 양수인에게서도 2년이 추가로 경과를 해야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채권 담보 위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또 흥분해서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시효에 의한 취득이네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역지는 1필토지 전부에, 승역지는 1필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효에 의한 취득이죠.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에 의한 취득 중에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단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단골 멘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토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해서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자,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위에서 중복이네요. 예, 요거는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면 그 전세권,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억하십시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유치권으로 넘어가서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요합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그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현 채무자와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유치권 성립의 결령 관계에서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어야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채권이 죄송합니다. 유치권 성립의 결령 관계가 자기 소유의 물건은 안 되고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채권도 안 되고 정착물도 안 되고 물건에 관한 채권은 된다. 단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기억하십시오.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보호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는 채권의 소멸로 정당하므로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변제 충당권.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 수취로 타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 넘어갈게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해당 여부 및 가능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에 미치는 것들, 차제로 인한 건물 소실에 대한 화재보험금 청구권과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일필 토지의 일부를 저당권의 객체로 불가합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의 지연배상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까지입니다.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저당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는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괄 경매 대상 가능 여부 중요하죠. 저당권 취득 전에 이미 있는 건물은 안 되고 저당권 취득 후에 건물을 축조 후 소유를 해야 합니다.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 먼저 취득한 후에 병이 토지 임차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축조 후에 건물을 완성하고 정명의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을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했을 때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이거 자주 나오죠. 이제 2년 나왔으니까 또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안 나왔죠. 예. 이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잠깐 나오고 안 나오다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최초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책임의 확정 시기
다음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채무를 부담하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들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는지 상무, 편무, 구별의 실익, 유상, 무상, 뭐가 나온다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낙성계약. 현상광고계약 딱 내면서 유일하게 현상광고계약만 낙성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이러면 땡 바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법률관계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해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에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의 권리는 낙약자에 대해 그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것도 언젠지 기억하시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며 채무 불이행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다. 청약의 성질, 계약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견적서의 제출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청약이다 하면 땡이에요. 말 조심하시고 말꼬리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효력이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약 발송 후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단골 멘트죠.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당연히 철회 못하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청약의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말장난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해도 그 기간이 지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 시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동시이행 관계 계속 나왔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 빨간색인데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문구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됐을 때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법리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말장난하니까 여기 조심하세요. 어떤 건지. 자, 합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하지도 않고 이자도 주지도 않고. 자, 합의 해제 시에도 계약의 해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법정 해제권, 이행지체 시 최고 후에 계약을 해제해야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 없던 상태로 복귀하며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면 제3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해제 효과, 소급적 실효. 모든 채권 채무는 소급 실효가 됩니다. 각종 권리 의무 부담이 없어지죠. 제3자 계약에서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을이 갑에게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 갑은 을의 채무일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은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 목적 부동산을 압류한 자입니다. 자, 이제 매매 임대차 남았네요. 매매 대금을 이행 제공을 안 하면 협력 안 하더라도 협력 의무는 상대방이 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네, 이게 동시 이행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쌍무계약으로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았어도 양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양수인에게 귀속합니다. 매매는 유상계약으로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반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방으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계약금의 성질, 해약금이죠. 자, 계약이 무효하고 취소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 같이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계약금의 성격,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나오네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정식 계약이 된 거죠. 계약금의 포기 및 배액 상환, 대여금 채권 이전 시에는 계약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이행했다고 하는 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이거는 그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림까지 넣었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일, 수, 용, 저, 특종, 대해, 손, 없고 1년, 없고 6개월. 이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빨리 외우세요. 올해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한 해 쉬었죠? 무조건 나옵니다.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뭐가 나오느냐? 제가 딱 찍어보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선의를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럼 아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기자가 다 불가능하다고 물었죠? 32회 제가 쳤을 때네요. 그럼 선의는 다 되죠. 이런 거 묻기 좋아요. 자, 대해손 다 됩니다.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은 제척기간 이거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해놓고 없는데 1년 해놓고 1년인데 뭐 6개월 해놓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척기간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환매 특약 이제 막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헛게 보이네요. 예. 환매 특약에 대해서 알아놓으십시오. 이건 제가 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용도 많고. 네.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너무 많아갖고. 일방 예약.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도가 전에 부동산을 인수를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관의 경과로 소멸이 됩니다. 멘트 기억하시고요.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시에 전 임대차의 제3자 제공 담보는 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을 해주면 결정한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또 언제인지 또 가지고 장난하죠.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안 넣었네요. 왜 안 넣었지? 없었나? 밑에다 합쳤네요. 자, 뭐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일 것 같은데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부정된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만 해당하고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가 되었다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시에 제3자 토지에 걸친 건물은 임대인에게 그 전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토지 임차인은 비록 토지 임차인에게 전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토지 취득자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대가 나온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10 누렇고 10 뻘겋게 해놨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속 나왔죠? 무조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항력이죠, 결국에는. 자, 묵시적 갱신이면은 존속기간은 2년. 자, 경매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양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자,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 중인 자기 명의 주택 매도자는 매도와 동시에 다시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 양력이 인정되죠. 네. 그러면 주택 임대차 요 정도. 네, 또 있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6개월, 2개월 기억하세요. 이거 숫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이거는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네, 상가네요. 상가는 상가 임대인이 그 상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로 놀리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숫자 물어보는 거고 권리금 회수하는 거, 전부 파손하면 권리금 회수 보장할 필요 없고 그런저런 얘기죠. 네, 다음 날 이런 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내용 많으니까 가등기 담보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양도 담보로도 타이틀 같이 물어보죠. 집합건물법. 이거는 결국에는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각 공유자가 독점 사용하는 거 하고 있으면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 제거와 방해 금지 청구는 가능하다. 자, 집합 건물의 전부 공용 부분 및 대지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관리단 나오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 시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 나오고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과 또 하나가 뭐였지? 등기 명의신탁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도 한 3년 됐나 이제 제가 시험 친지 하도 기억이 안 나서 이제는 네.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해 놓으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벌써 시간은 40분을 넘었네요.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분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 정말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저 어제도 카페 가서 아침부터 문 열 때 가서 오늘도 카페 가서 아침에 문 열 때 가서 중간에 운동했을 때 빼고는 계속 그거 보고 거기서 정리하고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니까 같이 힘드시니까 상관은 없고 저도 휴일이었으니까 잘 정리하고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기도 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저도 같이 하면 되죠, 까짓 거. 근데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떠먹여 드리는 거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겠죠?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쭉 천천히 내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35회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보시고 영상을 스톱하고 어느 정도 내려간 상황에서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다음번에 정말 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하면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카페를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유튜브가 전부니까 유튜브 열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좀 커지니까 좀 보기가 좀 쉬워지시나요? 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나 왜 2번이나 힘들었다고 하는지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파란색에 있는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고 파란색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더는 이거 분류했다가는 오늘 제가 못 잘 것 같아가지고 네, 최대한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파란색도 잘 보셔야 돼요. 까만색보다는 파란색, 그 다음 빨간색은 무조건, 파란색도 전부 다 웬만하면. 요거 대해손 제척기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임법, 상임법, 가등기 담보, 집합건물법, 명의신탁 여기까지 쭉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켰고 비록 좀 촉박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하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만 저도
요 일요일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한두 시간은 쉬고 자야 되잖아요. 자, 편집하면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2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국제시장 생각하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열공하십시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안녕.